자, 일본은 좀 오래된 문제긴 하죠. 10년 됐는데 틀린 거 올라라. 부관. 1번 맞죠? 재량행위는 법에 근거 없어도 행정에 알아서 부관 붙일 수 있다. 맞고. 2번. 2번이 잘못했죠? 2번의 키워드는 첫째 줄 사용 수익 허가 기가 부관인데 이거 종류가 뭐야? 기한이죠. 기한. 부담 아니죠? 부담이 아닌 거는 두 번째 독립하여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응? 이건 어떻게 해야 돼? 판례에 따르면 사용수익 허가 플러스 기간까지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 전체 다 취소해달라고 청구해야지 이 기간만 따로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요. 그래서 1번은 2번이 정답이죠. 응? 틀린 거 오라 그랬으니까 3번은 자, 두 번째 줄에 이거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어긋나니까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기증하는 것처럼, 그지? 이렇게 했다면 이건 법치행정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이다. 안 맞고 다 판결문이죠. 4번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적법하게 부관을 붙였는데 처분한 이후에 법이 바뀌어서 이제 붙일 수 없게 됐다 그래서 그게 바로 위법이 되거나 효력이 소멸하는 거 아니다. 응? 자, 그래서 정답 2번. 문제 2번은 틀린 거 오라 그랬죠? 1번 맞네요. 그죠? 부담으로 뭐뭐 납부해라 의무 덧붙였는데 납부 안 한다 그래서 주된행 효력이 바로 소멸하는 거 아니고 주된행위를 철회해서 효력을 없앨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죠. 응? 이게 조건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죠? 해제 조건하고. 자, 1번 맞고 2번은 2번 이것도 2번이 답이다. 그죠? 응? 부담으로 붙인 부담의 효력하고 부담하고 그걸 이행하느라고 기증계약, 기부계약, 사법상 법률행위한 거하고는 효력을 별개로 판단해야 돼. 부담이 무효가 되면 그 무효인 부담을 유효라고 믿고 기부계약한 거 이게 영향은 받지만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니잖아. 응? 따라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랬는데 무효가 된다 그랬고 X. 3번은 이제 사후 부관을 설명하는 거야. 사후에 아무 부관 안 붙이고 처분했다가 사후에 부관을 붙이는 경우는 법에 규정이 있거나 판례에 따르면 명문 규정이 있거나 미리 유보했거나 동의가 있거나, 그지? 예. 그 다음에 4번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적법하게 붙였는지를 판단한다 그랬죠? 자, 문제 3번은 틀린 거. 이것도 사후 변경 사유 중에 하나, 사정 변경, 그죠? 1번 맞고 2번은 자, 첫째 줄로 하니까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효력 연결시키는 거 뭐야? 조건이죠. 근데 불확실한 사실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되게 하는 건 해제 조건 맞아요.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건 정지 조건이고 효력이 소멸되게 하는 건 해제 조건이니까 맞아. 3번은 그치. 공유수면 매립한 땅 일부를 국가의 소유권 귀속시키도록 한다. 이거는 두 번째죠.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라는 부관의 한 종류다. 근데 이거는 부담이 아니까 독립적으로 소송 대상 될 수 없다. 이게 판례지. 그렇다면 두 번째죠. 이거는 부관의 유형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판례야. 부관의 일종으로 보고 있는 게 판례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응? 4번은 부담하고 조건이 불분명하면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 부담으로 먼저 문제 없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4번은 부관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만 고르면, 자, 기억은 첫째 줄 성질상 너무 짧게 기간을 붙였대. 그러면 그 짧은 기간만 허가 유력을 존속시킨다는 허가 존속 기간으로 볼 게 아니라 허가 내줄 때 붙인 조건을 그 짧은 기간만 존속시킨다는 허가 조건의 존속 기간을 보고 그 기간이 끝나면 허가를 갱신 연장해 주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억오. 그런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실제 연장되기 위해서는 그 기간 끝나기 전에 연장 신청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기억오. 기억 들어가야 되네요. 그러면 1번하고 4번 중에 하나다. 그죠? 그 다음에 공통으로 니은이 들어가 있으니까 니은은 안 봐도 되겠다. 원래는. 근데 니은은 뭐야? 두 번째 줄. 기부 체납하라는 부담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았다면 그 부담은 그대로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거고 그 부담을 이행하느라고 맺은 계약도 그것도 일단 효력이 있는 거니까, 단지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부관을 이행하느라고 징역계약 맺은 게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이거 맞고. 디귿. 그 지문에서 디귿은 틀렸다는 얘기야. 그지? 1번 아니면 4번 중에 어디가 틀렸을까? 마지막에 곧바로 효력이 소멸된다. X죠? 응? 투제출에 보면 부관을 붙일 당시와 달리 법이 바뀌었다잖아. 법 바뀌었다고 해서 이미 붙여놓은 부관이 그것 때문에 바로 위법이 되거나 효력이 소멸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틀렸지. 리을은 어떻게 돼? 이거 리을도 틀렸네. 그쵸? 첫째 집으로는 실제적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부관을 못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못 붙이는 걸 알고 싹꼼수를 피워서 회피해서 상대방하고 합의해서 계약 맺는 식으로 이렇게 뭘 기증하도록 했다면 이거는 법정정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응? 그거 할 수 없다는 거죠. 있다 그래서 X. 결국 1번이 답이네. 그죠? 그 다음에 5번은 틀린 거. 1번.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는 법에서 규정이 없는 한 못 붙인다. 맞아. 2번은 상대방한테 좀 더 유리한 건 부담이다. 맞고. 3번. 그렇지. 거기에 주무관청의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허가라고 표현하지만 그건 인가라는 내용의 조치고, 그죠? 이거 인가는 기본적으로 재량행위로 보기 때문에 부관 붙이는 게 허용되는데 안 된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됐어요. 그죠? 부관 붙이는 거 허용됩니다. 4번은 사후 부관 얘기하지? 법에 규정이 있거나 동의하거나 뭐 이런 경우. 네, 4번은 이게 판례 주목하라고 그랬잖아. 이 조합이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걸 짰고 그거를 승인해달라고 신청 들어왔는데 이때 행정청은 관리처분 계획 승인해 줄 거야. 인가할 거냐 여부만을 결정해야지. 그 인가해주면서 거기다가 부관 붙일 수 없다 그랬어 이거는. 그래서 4번은 맞는 거야. 자, 5번은 맞는 거예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그 다음에 6번은 그죠? 6번 틀린 거. 1번 맞고 계속 나왔던 거니까. 2번 기한을 설명하세요. 기한하면 무슨 단어가 와야 돼? 장래 발생 여부가 확실한 사실이 와야 됩니다. 확실한 사실. 그죠? 맞네. 그죠? 3번은 부담하고 그걸 이행하느라고 사법상 매매, 징역 계약 같은 거는 뭐야? 별개의 법률행위다. 효력도 별도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관으로 붙인 부담이 행정소송할 수 있는 기간 지나서 못 다투게 됐느니 이거하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 사법상 법률행위는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거니까 그 불가증력 문제와는 상관없이 그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 행위나 강행규정 위반 행위를 따져보아 효력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별도로 맞습니다. 그리고 4번은 부관 중에 부담만 유일하게 주된 행위하고 따로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맞고. 없다 그랬네. 부담만 이게 할 수 있는데, 그지? 그래서 6번은 5번이 답이다. 없다 그래서. 4번이구나. 4번. 네. 그 다음에 7번은 어디 볼까요? 옳은 거 오라 그랬는데 1번은 뭐 맞지? 아니야. 볼 수 없다가 아니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가 아니라 위법이다. 이게 결론이죠? 2번은 셋째 줄 효력이 소멸하는 거 아니지? 그때부터 위법이 되거나 효력이 소멸하는 거 아니야? 처분 당시 기준으로 적법이었다면 특별한 조치가 없는 그냥 효력이 유지되는 거예요. 3번은 이게 3번이 정답이다. 그죠? 뭐 계속 나왔던 문장 나있죠? 판례. 네. 4번은 어떻게 될 거야?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붙였대. 허가 효력 존속 기간이 아니라 허가 조건의 존속 기간으로 해석이 된다. 이런 경우에 행정청은 허가 조건의 개정만을 고려할 수 있고, 그죠? 그다음에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뒤에 당초의 기한이 계속 연장이 됐어. 그래서 이제 충분히 뭐가 됐어요?
예를 들어 한 10년이 소유되는 사업 허가인데 1년만 허가를 내줬어. 부당하게 짧게 기한을 붙였어. 근데 10번 정도 연장을 계속해줬어. 그 10번 정도 연장 계속해주면 총 합치면 10년 충분히 기간이 주어진 거야.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연장 신청했어도 연장 안 해줘도 된다 이거야. 응? 그치?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 끝에 이제 상당 기간 연장돼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부당하게 짧은 기한이 아니야 이제. 그렇게 된 때는 더 이상 연장 기간을 불어갈 수 있다. 응? 없다라고 해서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8번은 틀린 거 1번 웃기죠? 1번 맞다. 재량이 없으면 어떻게 돼? 기속행위죠? 법에 근거가 있어야 붙일 수 있죠? 1번 맞습니다. 2번은 처분 당시 기준으로 부관이 적법이라면 처분 후 법 바뀐 거는 영향 주지 않는다. 맞다. 네, 3번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부관으로 못 붙이는 건데 이거를 상대방하고 합의해서 계약 맺는 식으로 뭐 기증하게 하는 거 이런 건 허용될 수 없다. 할 수 있다고 돼서 틀렸죠? 8번, 3번. 그 다음에 4번은 사행수익 허가 기간. 이거는 부담이 아니다. 기한이다.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독립하여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맞습니다. 네. 자, 9번은요. 틀린 거 올라라. 9번. 재량행위 법에 부관 붙여라 하는 규정 없고 법에서 부관 붙이면 안 된다. 이런 금지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권한법인에서 알아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응? 다만 붙이더라도 그 내용은 법에 어긋나지 않게 붙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응?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3번은 2번 틀렸지? 응? 일방적으로 붙일 수도 있고 상대방하고 미리 협의해서 협의한 내용으로 붙일 수도 있는데 그죠? 여기는 일방적으로만 붙여야지 미리 협의해서 그 내용을 부관으로 붙일 수는 없다 그랬잖아. X. 3번은 사후 변경은 판례에 따르면 4가지 경우에 허용돼. 법에 규정이 있거나 상대방 동의가 있거나 미리 바꾼다고 유보해 놨거나 그리고 사정 변경으로 어쩌고저쩌고 된 경우. 그지? 네. 자, 그 다음에 뒤에 4번 질문은 뭐야? 자, 건축허가 기속행위인데 거기다가 부관 붙였다면 법에 근거도 없이 붙였다면 결론은 무효다. 맞고 그 다음에 10번은 옳은 게 5개 질문 중에 3개 있대. 그지? 자, 기억번. 부관이 위법인지는 주된 행위인 처분 행위를 당시법을 기준으로 판단. 맞죠? 그래서 기억 옳은 것만 그래서 기억이 들어갔어야 돼 지문에. 그럼 벌써 1, 2번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은 첫째 주 보니까 면허를 발급하면서 부관 붙이는 것 보면 면허 내주고 나서 나중에 붙이는 거. 이거는 이제 사후 부관 어느 때 허용되냐지? 사후 부관 법에 규정이 있거나 미리 유보되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 허용되잖아. 그죠? 맞죠? 기억 니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아이고 그 디귿도 봐야 되네. 디귿 틀렸네. 사용허가 기간은 부담이 아니라 기한이야. 따로 독립하여 소송 대상 할 수 없습니다. 있다 그래서 디귿 X. 그러면 답은 기억 니은 미음인 2번이 답이겠네요. 짐작건데 다 안 봐도. 그러면 리을은 틀렸다는 얘기죠? 리을 어디가 틀렸어? 아유, 첫째 줄 종전 허가 유효기간이 지났대요. 그러면 종전 허가는 이미 소멸한 겁니다. 그 지나가지고 기간 연장, 즉 갱신해달라고 신청했다면 표현은 갱신해달라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허가를 내달라는 거다. 응? 그럼 행정위원회는 새로이 요건 맞는지 검토해서 다시 거부할 수도 있고 허가 다시 내줄 수도 있는 거야. 그죠? 응. 따라서 연장해달라는 게 반대로 써있죠? 응.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응? 새로운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으로 봐야지. 그죠? 앞선 허가를 연장해달라는 것으로 청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이 돼야지. 그래서 틀렸고. 미음은 두 번째 줄. 기부해라. 이렇게 부관 붙여놓은 게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았다면 부관은 여전히 유효한 거고 그 유효한 부관에 따라 증여계약을 맺었다면 증여계약에
중요한 착오가 있다는 거 취소할 수는 없다. 먼저 그 부관이 무효이거나 취소가 되어야, 응? 그 다음에 이건 중요한 착오가 있었다 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응? 그래서 틀렸어. 없다. 취소할 수 없다는 거 맞네. 그래서 2번이 답이었고, 그 다음에 11번은 부관 중에서도 부담만 물어봤어. 그죠? 부담만. 1번 맞지? 소송 대상 된단 말이야. 부담만 따로 소송 대상. 맞아. 2번은 부담은 주된 행위에 붙여지고 난 뒤에는 주된 행위하고 따로 떼서 강제 집행할 수도 있고 국민의 소송 대상으로도 삼을 수 있으니까 이게 주된 행위하고 분리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 아니야. 분리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다. 맞습니다. 분리할 수 없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야. 분리할 수 있는 요소라는 얘기죠. 맞아. 3번은 자, 부담으로 붙인 의무를 상대방 국민이 이행 안 하고 있대. 그러면 무슨 사유가 돼? 효력을 철회하기 위한 사유는 돼도 이행 안 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주된 행위 효력이 소멸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맞고. 4번 조건인지 부담인지 불분명하면 국민한테 유리한 부담으로 본다. 응? 맞고. 그럼 5번이 답이네. 그죠? 자,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데,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건 부담으로 친 의무를 이행 안 하는 거야. 그러면 행정청은 철회할 수도 있고, 주된 행위를 철회할 수도 있고, 또 뭐 할 수 있다. 부담만 강제 집행할 수도 있고, 또 뭐야. 후속 조치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응? 그러니까 왜 못한대? 할 수 있는데. 그죠? 철회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죠. 그래서 5번이 정답. 네. 그 다음에 12번은 옳은 거. 1번 때 부담이 무효가 된다 그래서 부담을 이행하느라고 사법상 계약 맺은 것도 자동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럼 상대방은 부담이 무효니까 내가 무효인 걸 유효로 잘못 알고 계약을 맺었으니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그 계약이 사법상 계약 무효임을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니야. 따라서 X. 그 다음에 2번은 틀렸지? 사후 변경. 판례에 따르면 4가지 경우. 그죠? 응? 4가지 경우인데 이게 뭐야? 응? 종전의 부관을 변경 안 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 경우만 딱 허용되고 그 외에는 인정 안 된다? 말이 안 되잖아. 판례에 따르면 4가지 경우에 허용되는데. 그죠? 네. 법에 규정이 있거나 미리 유보해놨거나 상대방 동의가 있거나 또 사정경우로 안 바꾸면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것만 4가지나 되는데 왜 이것만 한 가지만 얘기했어. 그죠? X. 그 다음에 3번은 다음 페이지.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도 있다가 아니라 부과할 수 없죠. 응? 그럼 답은 4번이다. 그 기간, 사용 수익 허가 기간은 부관 중에 부담이 아니니까 독립하여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제기할 수 없다가 와야지. 맞죠? 네, 13번 틀린 거. 자, 앞에 재량행위래. 그죠? 법에서 부관 붙이면 안 된다. 금지하고 있지 않아요? 재량이면 행정기관이 알아서 붙일 수 있는 거야. 네, 그래서 2번은 이거 어때? 응? 그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내주면서 뭐 토지를 기부해라 이랬다 치자. 응? 근데 그에 따라 기부했어. 기부 계약, 사법상 계약. 근데 여기 보면 뭐라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응? 그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계약 취소할 수 있어? 아니 부관이 먼저 효력이 부정돼야 되거든. 근데 그건 효력이 된 채로 중요 착오가 있었다고 계약, 사법상 계약 취소할 수는 없다는 거야. 응? 그래서 있다 그래서 X죠. 2번이 답이야. 그 다음에 3번은 이건 아까 했잖아. 그러니까 지나치게 짧은 기한을 붙여놨다. 그죠? 근데 그걸 자꾸 몇 번 연장해줘서 이제 더 이상 짧은 기한이 아니게 될 때는 그 다음부터는 또 연장해달라고 신청해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야. 응? 충분히 기간 됐으니까. 네, 맞고. 4번은 두 번째 줄. 원칙은 첫째 줄은 효력기간 지나면,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 아니라 효력기간 지나면
효과 같은 거에 효력은 소멸하는 거지만, 근데 너무 성질상 지나게 짧게 기간을 정해놓은 경우는 그거는 효력이 그때까지만 존속되는 게 아니라 허가 내준 조건이 그때까지만 존속되는 거 보고 조건을 바꿔가면서 계속 연장해 주려는 뜻으로 붙인 거다. 그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맞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14번은 틀린 거. 첫째 줄에 뭐야? 재량이 없는 경우라 그랬지? 이거 행정기본법 낸 거 아니야? 재량이 없으면 기속행위야. 기속행위는 행정기관이 멋대로 부관을 붙일 수는 없고 법의 근거 규정이 있을 때만 붙일 수 있죠. 그럼 맞잖아. 기속행위고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붙일 수 있다. 맞아요. 2번은요. 주된 행위인 허가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여 주된 행위의 본질적 효력을 해치는 부관은 붙일 수 없는 거지. 응? 적법하지 않다. 위법이란 말이야. 응? 맞죠? 그게 아까 기선전망 어퍼가 내주면서 부속선은 사용하면 안 된다. 이게 그런 거지. 응? 그다음에 3번은 부관으로서 붙인 부담이 무효가 됐대. 그렇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자동으로 당연히 무효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사법상 그 증여계약을 맺은 자는 부담이 무효가 됐으니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 해가지고 민사송으로 자기네 계약 무효로 해달라, 취소해달라 이렇게 싸울 수는 있지만 자동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응? 맞아. 3번이 답이다. 14번에 3번. 그 다음에 4번은 뭐가 틀렸어? 법이 개정돼서, 근데 법이 개정됐다 그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법 개정 이전에 적법하게 붙여놓은 부관의 효력은 영향받지 않죠. 근데 왜 효력이 소멸한대? 그죠? 틀렸죠? 그래서 소멸하게 돼요. 그 앞서 법 바뀌기 전에 붙여놓은 부관, 법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위법이 되거나 효력이 소멸하는 거 아니다. 자, 답은 3번. 아니야. 4번인 거야. 4번. 네. 4번. 늘 얘기하지만 나만 이러는 게 아니야. 여러분도 시험장에서 이런다니까. 밖에 풀어놓고 답지에 엉뚱한 거 체크해요. 응? 이래서 꼭 한두 개 낭패를 봐. 응? 초집중을 해야 되죠. 자, 15번은 틀린 거. 올해 문제들이다. 2번은 익숙하지? 응? 본질적 효력을 해치는 것이라서 위법이다. 응? 맞고 기사도. 3번은 사후부관 얘기하는 거죠? 응? 이러이러한 경우에 허용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두째 줄. 부관이 이미 무효로 판명나거나 취소되지 않은 이상 부관은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거니까, 응? 그 부관 때문에 계약 맺은 거 차고 있었다 해가지고 곧바로 지가 취소할 수는 없다 그랬어. 그지? 맞고. 그러면 1번이 틀렸다는 얘기야. 그죠? 자, 1번은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에 특별한 근거 규정이 없어도 행정처분 부관을 붙일 수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있는 경우에만 X죠? 수익적 처분은 법에 특별한 근거 규정이 없어도 행정청이 부관 붙일 수 있다. 다만 이제 기속행위인 허가라는 거, 허가도 수익적 처분이면 그런 건 좀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수익적 처분은 보통 재량인 게 많거든. 네?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6번부터는 이게 행정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요건 문제를 들어봤어요. 자, 한 10년 전 문제지만 행정의 성립 요건, 효력 발생 요건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행정기관의 권한은 지역적 한계. 그죠? 인천시장의 권한은 인천시 지역 내에서만 권한이 있는 거죠. 따라서 자신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발령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인천시장이 저 서울시에다가 영업허가 내줄 수 있어?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다음에 2번은 행정청은, 이거 행정절차법에 행정청은 처분할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게 돼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이메일로 처분할 수,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는데 전자문서로 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전자문서를 할 때는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맞아요. 다 법 규정이야. 나중에 또 배우고. 다만 원칙적으로 이제 문서로 하는 게 원칙인데 신속히 해야 될 필요, 경미한 사안일 때는 말로도 할 수 있어요. 다만 말로 일단 급하니까 해놓고 말로 신속히 해야 되니까 말로 했는데 상대방이 나중에 문서로 해달라고 하면 또 문서로 해주라고 돼 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게. 어쨌든 2번 법 규정으로 그대로 맞습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쉬운 거예요. 이거는. 자, 이거 경찰이 면허 정지시켜요. 운전면허 정지시키는데 면허 정지시킨 건 특히 뭐로 하게 돼 있을까? 법 규정 유추해봐. 국민한테 강제로 운전하지 말라고 의무부과하는 거예요. 강제로 불이익 주는 거예요. 이런 건 다 문서로 일정한 사항이지만 문서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법에도 명시해놨어요. 도로교통법 문서로 하라고. 근데 마침 면허 정지 받을 사람이 경찰서에 방문한 거야. 경찰 공무원이 잘 됐다. 응? 이참에 그냥 너한테 당신 언제부터 언제까지 오늘부터 다음 달까지 면허 정지됐습니다. 응? 통보를 한 거야. 응? 그리고 그랬는데 하여튼 상대방 다음날 운전하고 다니다 걸렸어. 면허 정지 대상자. 무면허 운전으로 걸렸어. 이게 무면허 운전이 되느냐 이거야. 안 됩니다. 면허 정지 처분은 무효야. 문서로 하도록 돼 있는 처분을 말로다가 했다면 아무 효력이 없는 거야. 성립 요건을 못 갖춘 거야. 무효니까 상대방은 운전면허 정지 당한 적이 없고 따라서 그 사람의 면허는 계속 유지된 거니까 무면허 운전이 안 된다. 이런 논리죠. 그래서 이 3번 딱 보면 법조문으로서 이제 딱 법 규정을 해놨지. 문서로 7일 전까지 문서로 어떻게 하라고 돼 있고, 그죠? 근데 세제 보면 상대방이 임의로 출석했대. 이거 자발적으로 경찰 관서에 출석한 상대방 편의를 위하여 구두라는 게 말로다가 면허 정지 상실을 알렸다?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응? 효력이 인정된다? 인정된다 X죠? 인정될 수 없습니다. 3번이 정답. 4번은 뭐야? 아까 읽었죠? 두 번째 줄 끝에 납세자가 자기한테 무슨 세금 얼마가 부과될 거야 내용 알고 있었던 모르고 있었던 아무 관계없이 행정청으로서는 법이 정한 대로 고지서를 상대방한테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세금 부과 처분의 효력이 생기지 알고 있었다라고 보낼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했고 그 다음에 17번은 송달. 보내서 도달시키는 조치. 자, 1번의 키워드는 뭐야? 우편을 보내는데 등기로 보냈다는 말 아니야? 등기. 그러면 이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며칠 지나도 반송이 안 되온다. 그러면 일단 도달한 것으로 추정해준다. 추정. 응? 등기. 그러면 근데 두 번째 그때 뭐라고 써있어? 간주? 이것 때문에 틀린 거야. 간주. 간주는 반대 사실이 증거가 나와도 반대 증거가 나와도 뒤집어질 수 없는 게 간주예요. 간주가 아니라 추정. 반대의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인정해 주는 거죠. 예. 순경시험이라 그런 말을 또 쓰는데 하여튼 1번 틀렸습니다. 2번은 뭘 묻는 거야? 보통우편 며칠 지나도 반성 안 되어도 도달된 것으로 추정해 주지 않는다. 3번 야 어떤 사람 주민등록만 했고 실제는 거기 안 산대. 응? 근데 보니까 두 번째 줄에 뭐랬대? 응? 자기한테 받아서 자기한테 좀 전달 좀 해달라고 그렇게 했대. 그러면 이거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은 거 본인이 받은 거와 동일하게 취급하죠. 도달되는 거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2번은 보통 우편 방법으로 보낸 경우는 반송이 안 되었다 도 도달로 추정이 안 되고 이게 도달됐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3번 맞고 4번은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수신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됨으로써 이런 걸 발생한다는 거죠. 이거는 행정절차법 주문은 아니고 그 전자정보 시스템 무슨 법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런 문구인데 그 행정절차법 규정 거의 다를 바 없어요. 상대방이 동의를 해서 메일로 이렇게 보낸다 그러면 상대방이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됐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 문구랑 거의 흡사한 겁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틀린 거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은요. 행정의 성립과 효력.
1번 맞지? 내부적 성립 요건 4가지 갖추고 외부에 표시되면 이제 적법하게 성립이 된 거다. 그래서 행정인으로서 존재는 한다. 다만 그것이 국민하고 효력 발생하려면 이제 보내서 도달이 돼야 된다. 응? 근데 2번도 맞지? 응? 행정기관의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더 이상 이제 행정청이 자기가 한 행위를 자유롭게 취소 처리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행정위가 성립하면 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랬네. 그 두 번째 중간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요거 하나 틀렸습니다. 찌질하게 내줬어요. 응? 그때 행정위가 성립하며, 응? 그리고 뒷말은 맞아요. 그리고 성립 여부는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했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응? 뒷부분은 맞고 딱 중간에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여기만 틀린 거야. 성립하며. 응? 2번이 답이야. 18번. 옳은 거 알았어요? 그 1번이네. 1번. 응? 18번에 1번. 그 3번은 왜 틀렸어? 두째 줄에 하나요 때문에 틀렸어요. 하나요 이런 거 그 한 가지만 인정한다는 뜻 아니야. 아까 행정절차법에 보면 2가지야. 상대방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하나, 두 번째는 뭐야?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둘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공고라는 방법을 쓸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여기 뭐라 해서 주소를 통상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 뜻 아니야? 그 한 가지 경우에만 아니야. 그거 말고도 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공고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요 X. 4번은 이 공식적인 방법으로 통보를 해야지 공식 방법으로 표시한 것만 인정하지. 그러니까 공식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공식적 경로가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 알게 됐다. 이거는 왜 표시된 거로 볼 수가 없어. 응? 효력 발생이 안 되죠. 응? 그래서 다 판례 갖고 낸 거죠. 자, 그다음에 19번. 사례형 문제를 냈네. 이거 유승준 사건 그 사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유승준 입국금지 결정을 법무부 장관이 했지만 그 결정이 상대방에게 표시가 안 되고 행정조직 내부의 전산망에만 입력돼서 돼 있는 상태였다. 그러면 이건 국민에게 아직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이 됐다고 할 수가 없다. 그지? 그죠? 그러면 틀린 거 1번 맞네. 2번 맞네. 3번도 맞고 결국 4번이 답이네. 이거는 처분에 해당한다가 아니라 해당한다 X. 외부에 공식적으로 표시가 안 됐으니까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아직 처분이 아닙니다. 응? 4번이다. 4번. 그 다음에 20번 효력 발생 요건 틀린 거. 1번은 도달의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응? 도달이란 상대방이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 필요도 없고 본인이 직접 받을 필요도 없고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면 도달이다. 1번. 2번 등기 우편하고 달리 보통 우편 며칠 지나고 반송 안 되었다. 도달로 추정 안 되며 도달됐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해야 된다. 맞다. 3번 상대방이 주소지에 도달, 송달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의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한 도달됐다고 추정할 수는 있다. 네, 4번 여기도 또 나왔네. 하나요 때문에 틀렸죠? 한 가지만이 아니라고 또 하나 있다고.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또 하나 있다고. 공고라는 방법을 쓸 수 있는 사유. 똑같은 거 또 내고 그래. 하나요 X. 4번이 답입니다. 하나요 때문에 X.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도 가능한 또 하나 있습니다. 방법. 그 다음에 4번 나온 판례 두째 끝에 납세자가 세금 부과 내용 다 알고 있어도 고지서 보내줘야 된다. 응?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거의 계속 같은 판례 쭉 내는 거니까 그렇게 넓은 범위도 아니고 좁은 범위에 다뤄봤습니다. 이렇게 문제 풀어봤고 다들 점수를 잘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 오늘도 중요한 부관 중심의 부관이 많이 나오니까 공부를 했지만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도 또 자주 나오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행정행위의 효력이라 해서 소위 공정력이니 뭐 불가쟁력이니 하는 생소한 용어들이 나오고 약간 오늘 배운 것보다는 약간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도 아주 중요한 핵심 영역입니다. 행정법에 있어서. 그래서 다음 주에 행정의 효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죠. 수고했습니다.